인피니티 워를 보신 분들이라면 호크아이가 영화 끝날 때까지 등장하지 않아 조금 의아했을 텐데요. 어벤져스 1탄과 2탄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내던 호크아이가 나오지 않은 건 그렇다 쳐도 행방조차 일절 언급이 없었던 건 조금 이상했습니다. 편집의 실수로 빠진 건지 아니면 제레미 레너가 촬영 중 큰 문제가 생겨서 하차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었죠. 분명한 건 2018년 1월 3일경 호크아이 역을 맡았던 제레미 레너는 자신의 SNS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벤져스 4의 내 촬영 분량이 끝났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다. 집에 가서 아기를 볼 수 있어 기쁘다는 내용의 인사 영상을 남겼었다는 점입니다. 배우가 직접 영화 촬영을 다 끝마쳤다고까지 이야기했건만 막상 인피니티 워에선 호크아이의 모습을 볼 수 없어 더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호크아이가 인피니티 워에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루소 감독은 인피니티 워에 나오지 않은 히어로들은 어벤져스 4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특히나 호크아이의 경우엔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호크아이에서 더욱 확장된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며 호크아이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턴 루소 감독의 한 말의 힌트와 현재까지 나온 유출 사진을 바탕으로 저만의 뇌피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피니티 워에 나오지 않았던 호크아이의 특별한 이야기를 예측하려면 11호가 끝나고 인피니티 워가 발생하기까지 있었던 2년간의 시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11호 사건으로 팔콘, 스칼렛 위치, 호크아이, 앤트맨이 수중 감옥에 갇히지만 영화 말미에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나 이들 전부를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왔었죠. 캡틴은 모두 함께 가자고 말하지만 가족이 있던 앤트맨과 호크아이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히어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탈옥스들을 정부에서 가만히 놔둘 리 없죠. 바로 집으로 찾아가 호크아이와 앤트맨을 가택연금 조치에 취합니다. 여기서 가택연금이란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예고편 영상에 앤트맨이 가택연금된 상황이 나오죠. 호크아이도 같은 상황에 처해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2에 나오지만 호크아이에게 있어서 가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위법자로서 히어로 활동하는 건 남편과 아버지로서 좋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해 처음에 반대했던 소코비아 협정에도 서명하게 됩니다. 어차피 히어로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소코비아 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벤져스는 더 이상 개인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로 유엔의 관리와 지시하에 활동을 할 수 있다. 2. 어벤져스는 미국, 영국, 와칸다 등을 포함한 117개국의 감시를 받고 활동한다. 3. 전 세계인들 중 초인이 된 자들에 대한 감시가 들어간다. 4. 협정에 사인한 초인들은 다음을 대중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름, 지문, DNA, 능력, 건강 상태. 5. 위 법안을 위반 시 특수 감옥에 구금된다. 협정에 서명한 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닉 퓨리가 찾아와 특수한 임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90년대에 캡틴 마블과 함께 스크럴이란 외계 종족의 침략을 막았었는데 그중 일부가 최근 일본에서 야쿠자로 변장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음모인지는 알아내기 힘들어 스파이 임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죠. 참고로 과거 어벤져스 엑스트라 캐스팅 공지에 얼굴에 보철물 착용 조건이 있었는데 스크럴 종족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함이란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스크럴은 영화 캡틴 마블과 어벤져스 4에 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닉 퓨리의 부탁에도 호크아이는 더 이상 히어로 활동을 할 생각이 없으며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닉 퓨리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외계 생명체를 없애는 길이라며 다시 한 번 더 호크아이를 설득하죠. 닉 퓨리의 끈질긴 설득 끝에 호크아이는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나다 히로유키의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일본 야쿠자 세력에 잠입하게 되죠. 참고로 사나다 히로유키는 캐스팅이 확정된 상태고 어벤져스4에서 어벤져스 멤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야쿠자 일원이 되려면 문신을 해야 하는 전통이 있어 호크아이는 자신의 팔 쪽에 문신을 합니다. 유출된 사진에서 호크아이의 문신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쿠자 일원으로 2년 가까이 스파이 역할을 하게 된 호크아이. 하지만 점점 야쿠자의 의심을 받게 되고 스파이 역할을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호크아이는 닉 퓨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블랙 위도우를 투입하게 됩니다. 야쿠자의 일원으로 변장한 블랙 위도우는 호크아이와 함께 야쿠자 집단이 갖고 있는 중요 정보를 갖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애틀랜타 일본 세트장에서 촬영 당시 유출된 블랙 위도우의 문신 사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탈출은 결국 발각되고 야쿠자 집단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야쿠자의 방 카페 장면 촬영을 위해 일본 배우들을 모집한 바 있던 캐스팅 콜 사이트는 짧은 금발머리 여성이 일본 폭력단을 상대로 싸우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야쿠자 집단과의 싸움은 이겼지만 야쿠자 전체를 상대하는 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블랙 위도우는 비밀 정보를 얻었으니 서둘러 뉴욕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호카이는 가족들이 아직 일본에 있어 갈 수 없다며 먼저 가라는 말과 함께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블랙 위도우와 헤어지고 서둘러 집에 도착한 호카이는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야쿠자 일당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져간 걸 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야쿠자와 없다고 말하는 호카이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싸움에 휘말린 호카이의 가족이 죽는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온 호카이, 단숨에 야쿠자 일당을 처치해버립니다. 싸움이 끝난 후 자신의 전부였던 가족들의 죽음에 격분한 호카이는 그들의 방식으로 잔인하게 복수하겠노라 다짐하며 복면을 쓰고 로닌이 됩니다. 참고로 코믹스에서 로닌은 호카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어벤져스4에서 나와 불법적인 히어로 활동을 할 때 쓴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무기 마스터에 가까운 무기술과 수많은 무술을 통달한 전투기술, 자맹, 암살, 전략 등에 뛰어납니다. 주로 칼과 총, 쌍절곤을 쓰는데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죠. 로닌으로 활동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소코비아 협정에 서명해 감시당하는 호카이의 상태로는 야쿠자 스크롤 사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블랙 위도우의 정보로 스크롤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닉 퓨리는 먼지가 돼 사라지는 사람들이 스크롤의 침공을 일한 사태라 판단하며 서둘러 캡틴 마블에게 호출을 보냅니다. 2019년 3월 개봉 예정인 영화 캡틴 마블이 크리 스크롤 전쟁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벤져스4의 추범부는 아마도 캡틴 마블이 일본을 건너가 로닌과 함께 스크롤 종족을 일망타진한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여러분은 호카이가 어떻게 등장하리라 생각하시나요? 자신만의 다양한 추측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